우리도 중간고사 날짜를 잡을까요? 중간고사 날짜 잡읍시다. 말 나온 김에. 중간고사가 제가 알기로는 17일부터 21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뭐야, 다 다음 주네? 17일부터 21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보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19일에는 그게 있거든요. 19일에 그, 저희 학과 ITRC 과제에서 전시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참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7일 월요일에 봅시다. 혹시 좀 반대하시는 분 있나요? 어차피 수업 시간이니까 다른 일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4월 17일 중간고사 봅시다. 4월 17일 월요일 중간고사 봅시다. 2주밖에 안 남았네. 너 되게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아, 또 시험 문제 내야 되는구나. 뭐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수업 시간에 볼 거고 시험 범위는 당연히 중간고사 전까지 했던 모든 거, 아마도 12일 수업이 마지막일 테니까 12일까지 수업한 모든 내용이랑 과제랑 전부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수업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클로즈드 북인데 대신에 A4 용지 한 장을 가져올 수 있어요. 치팅 페이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책은 못 들고 오지만 강의 자료 프린트 이런 건 못 해와요. 대신에 A4 용지 한 장은 가져올 수 있어요. 양면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손으로 써도 되고 뭐 축소 복사를 해와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A4 용지 딱 앞뒤로 한 장. 그거 들고 와서 보시면 됩니다. 계산기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할 겁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4월 17일 날 봅시다. 질문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공지 드리고 수업 시간에 그리고 이 클래스에다가도 올릴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뭐 질문 없으신가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19일에는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9일 날은 휴강할 확률이 높고, 네. 17일 날 봅시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그때 했던 강의실 거기서 봐야겠네. 제가 강의실 열쇠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미리 챙겨 놓을게요. 시간이 지체되지는 않게 할 거고, 시험 시간은 따로 추가 시간 안 드릴 거예요. 그냥 딱 수업 시간만 보고 끝낼 겁니다. 네. 저희 기말고사 따로 안 볼 것 같고, 기말고사는 시험 안 보고, 그냥 뭐 간단하게 프로젝트 같은 걸로 대체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그래도 시험을 칠 만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중간고사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시험 칠 만한 내용은 별로 없고, 그냥 좀 직접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기말고사 때는 프로젝트를 대체할 것 같고, 그 기말 때는 저희 연구실도 컴퓨터 비전을 조금 연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생들 데려다가 좀 요즘 하고 있는 연구 같은 것도 좀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기말 때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고사는 이렇게 할게요.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퓨리의 변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퓨리의 변환만 할 것 같아요. 내용이 제법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난 시간에 여차저차 얘기를 했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어떤 신호, 어떤 연속적인 신호가 있겠죠. 이거를 주파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주파수 대역에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를 크게는 크기와 페이즈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한 어떤 신호가 이렇게 주어진다면은 그거를 이제 프리퀀시 대역에서 그때그때 매그니튜드와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그때 매그니튜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들은다. 뭐 특정 주파수에서 되게 많은 성분을 가지고 있고 뭐 다른 주파수에서는 또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 페이즈 시프트는 어떻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 뭐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거기에서의 매그니튜드와 시프트를 이용을 하면은 그 주파수에 해당되는 그 사인 함수를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쓰면은 뭐 여기에다가 매그니튜드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그 주파수 대역에서의 매그니튜드랑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사이너소이더란 함수를 하나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을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합치면 되죠. 그래서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합쳐서 다시 원신호를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거를 퓨리에 변환이라고 해요. 요거를 이제 인버스 퓨리에 변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속적인 신호를 이렇게 주파수 대역에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주파수 대역에서 표현이 된 거를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는데 뭐 매그니튜드가 의미하는 거는 거기 안에 해당 성분의 그 사인 함수의 크기가 얼마나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크기가 클수록 매그니튜드가 세질 거예요. 사실 페이즈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어쨌든 뭐 그 상변화 결국 사인 함수라는 게 이 파일을 주기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시프트가 되어 있냐. 그 뭐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변해가면서 사인 함수가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시프트가 얼마나 되어 있냐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를 범위로 가질 거고 여기는 0부터 뭐 무한대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근데 퓨리의 변환이라는 걸 하려면은 결국 뭐가 중요하다? 요렇게 시간에 대한 함수가 요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시간에 대한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함수가 사인 함수들의 무한급수로 표현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쓸게요. 사인 함수의 무한급수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의 매그니튜드나 시프트, 페이즈 시프트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해당 성분의 사인 함수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막 생겼겠죠. 내가 딱 원하는 대역에 내가 추출하고 싶은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추출하고 싶은 그 대역의 함수, 사인 함수를 만들어서 이 검은색의 함수랑 이 파란색의 함수를 전체 시간, 전체 영역에서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면은 이제 마치 이너 프로덕트 구하듯이, 컨볼루션 구하듯이 이제 각각의 자리에서 그 곱하기를 하게 되니까 그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값이 나올 거고 그 성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작은 값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엎어가지고 곱해서 구한다. 뭐 그런 얘기를 일단 컨셉만 했습니다. 컨셉만. 네. 그랬고요. 퓨리의 변환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복소 평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복소 평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때 i는 루트 마이너스 1을 말하는 거예요. 허수, 대표적인 허수 루트 마이너스 1. 그래서 복소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실수부가 있고 허수부가 있죠. 허수부. 그래서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 실수는 그냥 스칼라 하나로 표현이 될 거고 허수 같은 경우에는 i를 곱해서 그 앞에 스칼라가 또 하나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복소수를 우리가 평면에다가 그릴 수 있어요. 평면에다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실수부랑 허수부를 나눠서 마치 벡터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복소수가 a 플러스 bi라고 하면은
여기가 A, 여기 허수부, 여기가 B에 해당이 돼서 여기, 그래서 어떤 복소수가 A 플러스 BI로 표현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 복소수를 요렇게 생긴 복소평면, 우리가 복소평면이라 불러요. 가로축을 실수부, 세로축을 허수부로 뒀을 때 요렇게 생긴 복소평면 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복소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부 축으로는 A, 허수부 축으로는 뭐 B만큼 가서 A, B라는 점에다가 점을 찍으면은 이 점이 곧 특정한 복소수 하나의 대응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복소평면이라 부르죠. 복소평면. 어떤 복소수를 이렇게 가로 세로 축으로 해서 평면에다가 표현할 때 그거를 우리가 복소평면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소수를 이렇게 실수부와 허수부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은, 아 여기 뭐라고 썼나? 맞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복소평면에 존재하는 이 허수부, 이 복소수를 실수랑 허수부로 표현을 해도 되지만 뭘로 표현을 할 거냐면은 벡터의 크기, 이 벡터의 크기, 그리고 이 벡터의 각도, 여기 요거 두 개를 이용을 해도 어떤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주어진 복소수가 하나 있어요. 3 플러스 4i라는 요런 복소수가 있어. 그럼 여기 3,4 해가지고 여기에 찍혀 있겠죠. 그런데 얘의 크기를 구할 수 있죠. 이 벡터의 크기, 보통 복소수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5가 되겠죠. 5. 여기의 길이니까요. 이렇게 계산을 했겠죠. 그리고 얘의 각도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탄젠트 인버스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각도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니까 3분의 4에다가 그 아크탄젠트를 하면은 여기 각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점에 있는 이 복소수는 요렇게 써도 되지만 요거랑 요거를 이용을 해도 복소평면 위에 있는 요 점을 딱 명시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씁니다. 요렇게 복소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칩시다. 이때 이 복소수의 실수부, 이 복소수의 허수부, 이 복소수의 매그니튜드, 이 복소수의 그냥 탄젠트 인버스로 쓸게요. 페이즈,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복소수가 있을 때 그 복소수의 실수부, 리얼 밸류는 얼마냐, 여기죠. 또 그 복소수의 허수부는 얼마냐.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얼마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리얼 밸류분의 이미지너리를 해서 탄젠트의 인버스를 쓰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각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몇 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렇게 계산을 하면은 각도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소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떤 신호가 컨티뉴어스하게 있을 때는 그 모든 영역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디스크리트하게 만들죠. 디스크리트하게. 우리가 어떤 이미지는 사실 실제 이미지는 연속한 세상에서 존재하지만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연속이라고 했죠. 그 답 자체가 연속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공간상으로 연속으로 분포를 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 의미에서의 디스크리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연속된 공간을 직접 다루지는 못하고 어떻게 쪼개고 있냐면은 픽셀 단위로 쪼개고 있잖아요. 픽셀 바이 픽셀로 쪼개요. 그게 비록 되게 촘촘하게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연속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를 또각또각 잘라가지고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디스크리트예요. 그래서 이 디스크리트를 하는 바람에 원래 실제로는 연속된 어떤 신호지만 그게 아무래도 2차원으로 분포해 있는 어떤 연속된 값이지만 그거를 이렇게 그 바둑판을 나눠서 디스크리타이즈를 하게 되니까 우리는 어떤 정보의 손실이 있어요. 정보의 손실이 존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정보를 손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손실한 정보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제대로 다루려면은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그냥 픽셀 단위에서만 볼 게 아니라 퓨리의 변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얘를 주파수 대역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그 구간에서의 정보를 조금 더 그래도 잘 다룰 수 있다, 잘 복원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특히 이게 뭐랑 관련이 있게 되냐면은 계단 현상. 우리가 이미지를 듬성듬성하게 자르다 보면은 또각또각한 그 마치 모자이크 한 것처럼 깍두기처럼 생겨요. 이미지가 깍두기처럼 변하게 되는데 그런 식의 어떤 뭐 다운샘플링을 방지를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그거를 이제 주파수 대역에서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할 텐데 그래서 그런 또각또각 일어나는 계단 현상을 방지하려면은 우리가 주파수 대역에서는 어떤 일을 하면은 되냐?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게 될 겁니다. 결론은 뭘로 가냐면은 가우시안 블러에 대한 얘기예요. 내지는 가우시안 피라미드. 요거에 대한 얘기까지 가면은 오늘 끝납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 이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얘는 x, y로 명시를 할 거예요. 주어진 이미지가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요 이미지는 이렇게 gxy로 쓸게요. 여기 주어진 이미지는 gxy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릴게요. 주어진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 얘를 퓨리에 변환을 할 거예요. 요렇게 할 거예요. G라는 이미지에 대한 퓨리의 변환이어서 F를 멋들어지게 써서 저렇게 쓸 거예요. 때로는 요렇게 쓰기도 할 거예요. 주어진 XY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니까 GXY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G라는 이미지에 대한 퓨리의 변환이라는 의미에서 요렇게 쓸 거예요. FG라고 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또 뭐에 대한 함수냐면은 프리퀀시에 대한 함수예요. 프리퀀시에 대한 함수여서 이제 U랑 V에 대해서 이렇게 매그니튜드가 나올 겁니다.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렇게 쓸게요. 퓨리의 변환을 해서 얻어지는 게 복소수로 나와요. 복소수. 그래서 그렇게 복소수로 나온 그 퓨리에 변환된 이미지에 U,V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퓨리의 변환을 하면은 아까 1D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죠. 시간 도메인에 대해서 있던 함수가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뀐다. 그래서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라는 값으로 바뀌는데 요런 매그니튜드랑 페이즈가 사실은 프리퀀시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프리퀀시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특정 프리퀀시가 정해졌을 때 그때 매그니튜드랑 페이즈가 나오는 형태잖아요. 그게 이제는 2차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2차원이고 그거를 아까는 F라고 썼다면은 이제부터는 U, V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이 6,v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바뀌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함수라는 게 애초에 이 파이를 주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가 레인지가 될 거예요. 우리의 프리퀀시 레인지는. 그래서 어떤 특정 점, 여기가 이제 6,v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의 매그니튜드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거고, 마찬가지로 그때의 페이즈, 역시 복소수로 표현이 될 텐데, 그거의 페이즈 시프트, 그것도 이제 똑같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요렇게 여기를 범위로 갖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히트맵으로 주어질 거예요. 히트맵으로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결과를 한번 보죠.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여기에 얼룩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x, y예요. 그러니까 이 얼룩말 이미지 자체가 gxy죠. 그런데 그 gxy를 퓨리에 변환을 해요. 그럼 얘는 복소수야. 그래서 매그니튜드를 갖고 페이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게 뭐냐면은 어떤 주어진 주파수가 명시가 돼야 되잖아요. 뭐 10Hz, 100Hz, 뭐 1000Hz 그렇게 주파수가 명시가 되어야 돼요. 그게 여기에요. 여기 요렇게입니다. 제가 이거 축 방향까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u, v라고. 그래서 뭐 가로 방향의 프리퀀시, 세로 방향의 프리퀀시 아니면은 대각선 방향의 프리퀀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낸 매그니튜드 그림이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페이즈 그림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점을 딱 뽑아요. 여기 한 점, 뭐 u, v 우리가 명시를 하나 해. 몇 헤르츠, 몇 헤르츠라고 딱 해. 그러면 매그니튜드가 딱 하나 뽑힐 거 아니에요. 페이즈도 하나 뽑히겠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원래는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렇게 사인 함수를 하나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매그니튜드를 하나 찝어, 페이즈를 하나 찝어. 그러면은 사인 함수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개의 사인 함수 중에 하나를 생성을 할 수 있죠. 그것처럼 이제 2차원 이미지에서는 2차원이니까 여기에서 매그니튜드, 여기에서 페이즈를 뽑아서 사인 함수로 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아마 여기 있는 이 이미지가 여러 가지 사인으로 된 이미지, 사인 함수로 이루어진 여러 이미지들을 중첩을 해서 만들어진 무한급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딱 하나 뽑히겠죠. 그 여러 개로 더해지는 사인 함수 중에서 딱 하나를 여기에서 복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지점에서도 복원을 할 수가 있고, 좀 컴포넌트가 큰 부분에서도 하나 복원이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 전체 프리퀀시 영역에서 로우 프리퀀시부터 하이 프리퀀시까지 거기를 각각 점을 하나하나 뽑아보면은 그게 결국 하나하나의 사이너소이더란 이미지에 대응이 돼서 그것들을 여러 개를 중첩을 시키면은 이런 이미지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퓨리의 변환이고, 여기 오른쪽에서 다시 왼쪽으로 오는 게 인버스 퓨리의 변환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에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사실 이렇게 생긴 복소수예요. 복소수입니다. 여기 G라는 이미지에다가 복소수를 곱할 건데 요거랑 여기 G에다가 복소수를 곱하는데 리얼 밸류 그리고 이미지너리 파트는 요만큼을 곱할 거예요. 요거 우리 뭐라 그러더라? 뭐 오일러 이퀘이션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부르죠. 어쨌든 그냥 익스포넨셜을 이용을 해서 썼지만 요런 관계를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하면은 그냥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요렇게 나타납니다.
복소수를 곱할 거예요. 복소수. 실수부로는 코사인, 허수부로는 사인을 곱해서 여기 이미지에다가 요거를 곱할 건데, 요거를 곱해서 뭐에 대해서 적분을 하냐면은 x랑 y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지에다가 사이너소이더란 거를 겹쳐가지고 다 곱해서 더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퓨리의 변환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이미지 영역에서 주어진 이미지와 사이너소이더란 이미지를 두 개를 곱해서 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dx, dy에 대한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에 x랑 y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돼요. 가능한 모든 x, y. 주어진 이미지의 모든 영역에서 이 인테그랄을 수행을 하니까 x랑 y는 이제 사라져요. 그럼 뭐가 남냐면 u랑 v가 남습니다. u랑 v. 지금 생긴 걸 보면은 코사인 안에 이렇게 ux 더하기 vy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게 프리퀀시예요. 프리퀀시. 아까는 2파이 ft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프리퀀시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뭐 1Hz냐 뭐 10Hz냐 100Hz냐 그거를 u랑 v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x 방향으로는 u, y 방향으로는 v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퓨리의 변환이 된 결과는 u랑 v에 대한 함수인데, 그 u랑 v가 뭐라고 명시가 되는 순간 요런 모양의 어떤 사이너소이더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요. 요렇게 생긴 거. u랑 v가 명시가 되는 순간 사이너소이더란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그 이미지를 원래 주어진 이미지에다가 곱해서 다 더해보는 거죠. 웨이티드 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방금 봤더니 그 줄무늬, 사이너소이더란 줄무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퓨리의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베이시스.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신호를 사인 함수들의 합으로 표현을 할 거잖아요. 그 사인 함수들의 합. 그 합을 이루게 되는 기저가 되는 펑션들. 퓨리의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엔 사인 함수죠. 사인 함수. 사인 함수인데 주기를 달리 해가면서 만들어낸 함수들. 그래서 퓨리의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어진 이미지에다가 실수 부분은 코사인을 곱하고 허수 부분은 사인을 곱할 거예요. 그래서 실수부랑 허수부가 나와요. 그렇게 얻어낸 실수랑 허수에다가 매그니튜드를 구합니다. 어떻게? 실수의 제곱, 허수의 제곱, 루트 씌어서. 마찬가지로 페이즈를 구합니다. 뭘 이용해서? 탄젠트 인버스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얻어낸 매그니튜드랑 페이즈가 어차피 u랑 v에 대한 함수입니다. 주파수가 명시됐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매그니튜드, 그거에 대한 페이즈 시프트로 정의가 되겠죠. 뭐 인버스로 오는 거는 굳이 필요 없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여기 u랑 v가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0,0.4래요. 0,0.4. 그러니까 지금 ux 더하기 vy니까 여기에는 0, 여기는 0.4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축이 어떻게 될까? y에 대해서만 변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아무래도 여기를 y로 그린 것 같아요. 여기를 x로 그린 것 같고. 왜 그렇게 했을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X방향으로는 프리퀀시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방향으로의 변화량은 없고 Y방향에 대해서만 0.4라는 주기를 갖는 그런 이미지가 하나 얻어지겠죠.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거고, 주어진 이미지에다가 이런 모양의 이미지를 곱할 거니까 주어진 이미지 안에 요런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모양의 변화가 얼만큼 생기고 있냐, 그런 성분을 뽑아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U랑 V를 달리해요. 이번에는 1,2래. 1,2. 그러니까 U랑 V가 이번에는 1,2니까 X 더하기 2Y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이 퓨리의 베이시스를 생성을 했겠죠. 지금은 이제 U랑 V가 1대2로 있으니까 빼뚜룩하게 생긴 거고, 이제 U하고 V의 그 크기가 다르니까 이제 딱 45도가 아니라 그 비율만큼 꺾여 있겠죠. 그렇죠. 이제 제일 마지막 거는 얼마냐면 10,-5예요. 프리퀀시가 훨씬 높아졌죠. 그러니까 더 많이 자글자글자글자글 한 이미지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0x-5y 요렇게 생긴 이미지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자글자글자글자글한 그런 사이너소이더란 이미지가 생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를 하냐면은 이제 u,v라는 평면에다가 매그니튜드를 그린다 쳐요. 그러면은 0,0.4 여기겠죠. 0,0.4 여기 위치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전체 이미지에다가 얘를 겹쳐서 곱해가지고 나온 값이 여기에 하나 들어갈 거고, 또 여기 얼마였죠? 1,2였죠. 1,2 여기 어디쯤에 또 전체 이미지에다가 얘를 곱해가지고 얻어낸 스칼라, 그게 여기 들어갈 거예요. 또 10,-5 한 여기쯤이 되겠죠. 여기 들어가는 값도 이제 전체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생긴 퓨리의 베이시스를 곱해서 얻어낸 값을 여기다가 위치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전체 히트맵, 그게 이제 매그니튜드 리스폰스가 되는 거죠. 이 이미지 안에 프리퀀시 그 주파수 대역으로는 매그니튜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게 됩니다. 여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게 매그니튜드 플롯이에요. 지금 매그니튜드가 이렇게 생겼어. 잘 보시면은 여기가 살짝 밝잖아요. 여기가 살짝 밝아요. 여기가 살짝 밝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여기가 지금 6,V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의 6,V 조합이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런 얼룩무늬의 프리퀀시에 대응이 됐겠죠. 그 어떤 얼룩무늬에 대응이 되는 방향이랑 그거에 대응이 되는 프리퀀시, 그 값이 아마도 밝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 방향으로는 변화가 크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밋밋한 이미지였으면은 여기 이렇게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잘 안 보였겠죠. 여기 주변이 밝다는 거는 그 로우 프리퀀시, 그러니까 이미지의 변화가 되게 급격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완만하게 좀 낮은 주파수로 변화하는 양상이 좀 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여기 페이즈 시프트에 대한 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설명이 되고 있나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퓨리의 변환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얘에다가 이렇게 코사인 이미지를 곱해보고, 또 마찬가지로 주어진 이미지에다가 사인을 또 곱해봐요. 요게 결국 리얼 파트고 요게 이미지너리 파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x, y에 대해서 인테그랄을 취하니까, 썸메이션을 하니까 x, y는 날아갈 거고, 이렇게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가 주어질 건데, 이 u랑 v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쪼개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점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특정 주파수가 명시가 됐을 때 매그니튜드랑 페이즈의 점이 하나가 찍히는 거니까 그것도 촘촘하게 바꿔가면서 해야 돼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프리퀀시를 촘촘하게 바꿔가면서 요거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여기를 뭐 우리가 적당히 디스크리타이즈해서 쪼갠 다음에
그렇게 얻어진 요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제 매그니튜드를 요렇게 구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페이즈 그림도 요렇게 그리는 겁니다. 반대인가? 네, 요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U랑 V를 촘촘히 바꿔가면서 여기에 주어진 이 인테그랄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서 요거를 한 칸 한 칸 채워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 요거를 차라리 먼저 하고 올까? 요거를 설명을 먼저 하고 파이썬으로 그 다음에 샘플링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잠시만요. 오늘 파이썬을 준비를 해왔는데 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필요한 거를 먼저 불러와 볼게요. 필요한 걸 먼저 불러와 보고 요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 자주 봤던 그림이죠. 요렇게 생긴 얼룩말이에요. 얼룩말. 얼룩말이 요렇게 생겼을 때 얘 매그니튜드랑 페이즈 플롯을 한번 직접 그려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UV를 설정을 했네요. 왜 0.5부터 0.5까지로 했을까? 이건 저도 알 수가 없네요. 1에서 1까지 바뀌나? 아, 앞에 2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2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 맞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까? 리얼 파트, 사실 100 x 100이죠.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를 그려볼게요. 이게 결국 뭐예요? U랑 V, 우리의 프리퀀시를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100단계로 쪼갤 거예요. 100단계로 쪼개겠다는 말이에요. 100단계로 쪼개는데 그럼 100 by 100으로 쪼개게 될 테니까 그 100 by 100의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를 각각 여기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x, y는 왜 넣었을까? 여기서 어떻게 할까?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x랑 y를 메쉬 그리드로 생성을 했네요. 메쉬 그리드를 한 이유는 뭐예요? 보세요. 여기 루프를 한번 봅시다. 100이죠, 100.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여기 성분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성분.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전체 이미지에다가 뭘 곱해야 되냐면은 코사인 2파이 곱하기 ux 더하기 vy, 요거를 곱해야 돼요. 요거를 곱하는데 x랑 y를 달리 해가면서, u랑 v는 일단 고정이 돼 있어요. u하고 v는 고정이 되어 있고 x랑 y를 달리 해가면서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요게 들어가 있고 요렇게 들어갈 거고, 메쉬 그리드를 이용을 했으니까 전체 2D로 생긴 바둑판 격자가 있을 거예요. 전체 영역에서 이걸 다 곱해서 얘네를 썸을 취하면 되겠죠. 지금 아직 그 문법은 맞지 않지만 그냥 구하는 중입니다. 요렇게 구하면 돼요. 요렇게. 이제 요거 대신에 매스 파일을 넣었구나. 이렇게 이 파일을 곱해주고 여기에도 넘 파일을 써야 되고, 이미지는 지금 디멘션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기 트랜스포즈를 해준 것 같아요. 그거를 어디다 넣는다? 여기다가 넣는다. 이렇게 구해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미지너리 파트도 구하는데 여기는 코사인 대신에 사인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구합니다. 정해진 U, 정해진 V에서 X랑 Y를 달리해 가면서 계산을 전부 한 다음에
그거를 주어진 이미지에다가 겹쳐서 도장을 찍어서 곱해버리죠. 그 다음 거기 안에 있는 걸 다 더해서 다 더해진 스칼라를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그렇게 구하면은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를 결국 얻으면 되는데, 어떻게 얻으면 된다? 이렇게 얻으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리얼 파트를 구했고 이미지너리 파트를 구했으니까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제곱한 거 더해서 루트 씌우고, 페이즈는 요거 리얼 파트분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그 탄젠트 인버스를 취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얻은 걸 그림을 그리면은, 이 루프가 두 개가 있어서 좀 오래 걸려요. 이렇게 생깁니다. 지금 여기를 100 x 100으로 쪼갰잖아요. 100 x 100으로 쪼갰기 때문에 지금 그 100 x 100의 히트맵이 하나 나온 거예요. 여기서 점 하나는 특정 프리퀀시 하나를 지칭을 하겠죠. 요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특정 주파수로의 매그니튜드와 페이즈가 여기 두 개의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요거 두 개를 전체를 다시 각각의 퓨리의 베이시스를 이용을 해서 무한급수를 표현을 하면은 요런 그림으로 다시 생성이 될 거다 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촘촘히 쪼개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쪼개서, 우리가 프리퀀시를 엄청 촘촘하게 볼 게 아니면은 이렇게 10 by 10으로도 표현이 돼요. 이러면은 그냥 프리퀀시의 조합을 100개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이미지를 딱 100개의 사인 함수로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더 촘촘히 쪼갤 거면은 이렇게 촘촘하게 쪼개면 됩니다. 뭐 더 디스크리트, 더 연속적으로 쪼개면 연속적으로 쪼개도 돼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고, 얘를 우리가 직접 짜는 게 아니라 오픈CV에도 있고 넘파이에도 있습니다. 여기 넘파이로 짜는 게 여기에요. 주어진 이미지를 FFT라고 하면은 Fast Fourier Transform이에요. 이거 계산을 지금 딱 봐도 연산이 되게 좀 반복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돌리는 알고리즘이 FFT, Fast Fourier Transform인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퓨리의 변환을 하고 매그니튜드랑 시프트를 적절히 구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오픈CV에도 있어요. 디스크리트 퓨리의 트랜스폼. 그래서 컴플렉스로 받고, 그 컴플렉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랑 아니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 가지고 매그니튜드 구하고 해서 이렇게 구하면은 똑같이 구해집니다. 그 중에서 매그니튜드만 그린 거예요. 저희가 구한 게 뭐였죠? 좀 느리지만, 우리가 매그니튜드 실제로 구하면은 좀 기다립시다.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넘파이로 구한 거, 오픈CV로 구한 거. 뭐 간격 같은 거는 어떻게 나눴는지 잘 모르겠지만 둘 다 256 by 256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256 by 256으로 그 주파수를 쪼개가지고 각각을 이용을 해서 퓨리의 변환을 하면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구현한 거, 원래 있는 라이브러리 쓴 거 결과 똑같죠. 좀만 쉬었다가 뒷부분 이어서 합시다. 샘플링은 좀만 쉬었다가 할게요. 이거 뭔가 혼자만 떠드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 대한 건 이해했다 치고, 주어진 연속된 신호가 이렇게 있다 해요. 연속된 신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걔의 실제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주파수에 대해서 매그니튜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연속된 신호를 제대로 그대로 다룰 순 없어요. 우린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디스크리트하게 샘플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를 약간 디바이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센서에서 어떤 값을 측정을 하려면은 그게 연속된 값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우리가 샘플링을 한단 말이죠. 뭐 ADC 컨버터 같은 거 써가지고
저거를 볼티지로 변환을 해서 일정한 그 시퀀스로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특정한 주기를 갖는 어떤 주기를 갖는 값들이 시퀀스의 형태로 들어와요. 샘플링을 한다고 그러죠. 문제는 뭐냐면 실제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런 게 반복이 돼요.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정말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타난다를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신호에서는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얘를 디스크리타이즈 하는 바람에 이렇게 특정한 그 매그니튜드 리스폰스가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됩니다.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런 신호를 복원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전체 대역에서 이 전체 대역에 있는 거를 인버스 퓨리에 변환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애들 얘네들은 필요 없는 성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어떤 대역이 이렇게 반복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반복된 영역은 날려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필터링을 합니다. 여기 요 주파수 리스폰스에서 필터링을 해서 요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날려버려요.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려버린 그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를 가지고 다시 인버스 퓨리에 변환을 하면은 요런 식의 신호가 잘 복구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요런 원래는 얘인데 그게 여기 뜻하지 않게 반복이 되는 바람에 생긴 이런 애들 걔네들을 지워야 돼요. 얘네들을 살려놓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알리어싱이 생깁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은 나이키스트 샘플링 시오렘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키스트 샘플링 시오렘. 간단히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실제 신호가 100Hz라면은 샘플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만약에 100Hz로 진동하는 신호가 있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200Hz 이상으로 샘플링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100Hz로 반복을 하고 있는 신호가 있으면은 얘를 만약에 100Hz로 샘플링을 한다 쳐요. 샘플링이랑 실제 신호랑 똑같은 주기야. 그러면은 샘플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사인 함수가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서 한번 수집하고 여기서 수집하고 여기서 수집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호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못 들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적어도 얼마만큼 샘플링을 해야 되냐면은 얘의 2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신호가 있어. 내가 얻고 싶은 신호가 100Hz로 막 진동을 하고 있어. 그럼 적어도 200Hz 이상으로는 내가 신호를 수집을 해야 저 원래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가 있다. 만약에 10Hz다? 그럼 적어도 20Hz 이상은 해야 된다. 반대로 내가 1kHz, 1000Hz로 내가 샘플링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500Hz 이상의 정보는 못 들어간다. 최대 담을 수 있는 정보는 500Hz까지다. 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나이키스트 샘플링 시오렘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적절하게 신호를 재생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배 이상으로는 수집을 해야 된다. 너가 얻고 싶은 그 신호의 2배 이상은 해야 된다. 그게 나이키스트 샘플링 시오렘이에요. 여기서도 나오죠. 이 그림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얻고 싶은 무늬는 이렇게 생긴 격자무늬예요. 공간적으로 변화를 하는데 이렇게 격자무늬야. 격자무늬. 우리가 샘플링을 충분히 촘촘히 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검은색 2번, 흰색 2번, 검은색 2번, 흰색 2번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진짜 나이키스트 샘플링 시오렘에 의해서 가장 허용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경우는 여기에요. 주기보다 딱 2배 빠르게. 그렇게 하면 딱 검은색 한 번, 흰색 한 번, 검은색 한 번, 흰색 한 번 들어오죠. 주기가 요거보다 늦어지면은 이제 뭐가 일어나요? 놓칩니다. 놓쳐요. 놓치기 시작을 해요. 요런 거 보세요. 만약에 지금 반복되는 이 신호의 주기랑 내가 샘플링하는 주기가 똑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얻어지는 이미지는 새까만 이미지예요. 흰색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못 얻어요. 그냥 새까만 이미지만 얻어지겠죠. 왜 그러겠어요? 실제 신호의 주기보다 내가 샘플링하는 그 주기가 너무 늦어요. 지금 충분히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 신호를 얻기에는 충분히 빠르지가 못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그림이 잘못됐어요. 저기 이따 파이썬에서는 제대로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절반만 봐야 됩니다. 절반만. 절반만 봐야 돼요. 절반만. 이렇게 보세요. 여기 안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이미지를 하나 임의로 생성을 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사인 함수가 이렇게 점점 촘촘해지는 함수예요. 프리퀀시가 점점 증가해. 여기도 프리퀀시가 점점 이렇게 증가해요. 그거 두 개를 곱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 안에는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주파수 대역의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실제로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로 방향으로도 딱 거기서만 변화하고 세로 방향으로도 딱 거기서만 변화해요. 그래서 밝게 빛나는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빛나야 돼요. 저기가 실제 주파수 대역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점점 디스크리타이즈를 더 듬성듬성하게 했어요. 이거는 제법 매끄럽게 나왔잖아요. 이거를 절반으로 줄였어. 그랬더니 여기 영역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죠. 아까 뭐라고 했죠? 반복이 되기 시작한다고 했죠. 그 샘플링으로 인해서 주기가 떨어지면 반복이 돼서 나타나요. 또 절반으로 더 줄였어. 그랬더니 어떻게 나타나요? 더 늘어나죠. 또 절반으로 줄였어. 그러니까 점점 더 듬성듬성하게 모으는 거예요. 많이 늘어나죠. 이제 원래 이미지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지가 뭉개져 버렸죠. 원래 이쪽은 프리퀀시가 느리고 여기로 갈수록 프리퀀시가 빨라야 되는데 그런 신호는 이제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매그니튜드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반복이 됩니다.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반복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했냐면은 제대로 복원을 하려면은 이 반복되는 부분을 날리고 이 부분만 살려가야 된다. 그거를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컨볼루션을 취하면 됩니다. 컨볼루션.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컨볼루션 할 때 컨볼루션의 방향을 반대로 정의를 하는 이유는 컨볼루션이 그냥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사실 쓰이고 거기에서도 맥락 있게 하려면은 반대로 정의를 해야 맞아요. 반대로 정의된 컨볼루션의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실제 그 이미지 도메인 그 우리 픽셀 단위에서 우리가 컨볼루션을 취하면은 프리퀀시 영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곱하기가 일어나요. 곱하기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는 매그니튜드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이런 형태의 필터를 하나 곱해요. 이런 형태의 필터를 하나 곱해. 그러면은 그 결과로 얻어지는 건 뭐예요? 여기만 이렇게 살아서 나가죠.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곱하면은 가운데 부분만 살아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에 해당하는 저 사각파에 해당하는 그 퓨리에 변한 함수를 다시 인버스 퓨리에 변환을 해서 타임 도메인에서는 그러니까 그 픽셀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을 취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곱하기를 수행을 하고 싶잖아요. 곱하기를 수행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실제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을 취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게 실제로 뭐냐? 이거에 마치 어떤 커널을 퓨리에 변환을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생기냐면은 가우시안 블러입니다. 가우시안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퓨리에 변환을 해보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로우 패스 필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이거죠. 로우 패스 필터. 주파수 대역 중에서 낮은 주파수는 통과시켜요. 그게 로우 패스고, 이제 높은 주파수, 특정 주파수 이상은 그냥 잘라요. 통과를 안 시켜. 그거를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라고 부르거든요. 뭐가 로우 패스 필터냐면은 가우시안 블러가 로우 패스 필터예요. 요런 역할, 요렇게 특정 낮은 주파수의 영역만 통과시키는 퓨리의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그 커널, 그게 실제로는 그 공간, 이미지의 공간상에서는 가우시안 블러입니다. 가우시안 블러.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다운 샘플링, 서브 샘플링을 하고 싶어. 이미지를 원래 512 바이 512짜리가 있는데 얘를 막 128 바이 128로 줄이고 싶어. 그러면은 픽셀이 그 4번 갈 때마다 하나씩 선택을 하면 4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픽셀을 4개 단위로 선택을 하면은. 그러면은 딱 뭐 첫 번째 거, 뭐 다섯 번째 거, 아홉 번째 거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다운 샘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일. 그렇기 때문에 다운 샘플을 하기 전에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가우시안 블러를 한번 적용합니다.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을 해서 그 매그니튜드의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운 샘플링을 해서 이미지를 줄여 나가야 된다. 그래야 계단 현상이 안 생기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블러를 하고 서브 샘플을 하고 블러를 하고 서브 샘플을 하고 이렇게 이미지를 줄여 나갈 때 그냥 반토막을 짝짝짝짝 내는 게 아니라 블러를 한 번씩 적용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가우시안 피라미드라고 불러요. 피라미드. 이미지를 줄여 나가는데 그때그때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가우시안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냥 블러 없이, 가우시안 블러 없이 이미지를 그냥 줄여 나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깨집니다. 모자이크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계단 현상이 생긴다고. 깍두기처럼 돼요. 왜 그래요? 원래 이미지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이고 그거를 디스크리트하게 샘플링을 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듬성듬성 했을 뿐이면은 그냥 깍두기가 돼버려요. 깍두기. 지금 우리가 한번 샘플을 하고 그 다음 샘플을 할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잖아요. 거기 안에 프리퀀시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프리퀀시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깍둑 썰기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깍두기가 나옵니다. 알리어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을 한 다음에 다운 샘플링을 해요. 그럼 여기까지 와도 깍두기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기서 매그니튜드 리스폰스 구해보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똑같은 게 막 반복이 되고 있을 거예요. 다운 샘플 되면서. 근데 여기서는 적절히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니까 프리퀀시 영역에서 매그니튜드 그려보면은 이렇게 가운데에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줄여 나가야 계단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여기 타이틀에 나와 있죠. 안티 알리어싱 내지는 가우시안 피라미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 실제 이미지도 그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가우시안 블러 적용 안 한 거, 밑에는 가우시안 블러 적용한 거.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에 거는 깍두기가 되지만 밑에 거는 뭐 적절히 그 약간 연속적인 거를 유지를 하면서 다운 샘플링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파이썬으로 보고 끝내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뭐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뭐를 하나 그릴 건데, 뭐를 그리냐면은 여기 나와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뭐냐면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요 그림 요 실행해 볼게요. 그냥 아이고 너무 쪼갰네. 아이고 뭘 잘못했을까. 요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뭐냐면은 여기 가로 방향으로 사인 함수를 만들 건데 프리퀀시를 점점 높여갈 거예요. 세로 방향도 사인 함수를 만들 건데 프리퀀시를 점점 높여갈 거고, 여기에서는 그 두 개를 곱한 거예요. 두 개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를 어떻게 높여갈 거냐면은 0부터 3.5까지, 그리고 세타를 0부터 4파이까지. 그래서 이미지를 그리는데 요렇게 그릴 겁니다. 요렇게 프리퀀시 곱하기 세타인데, 여기 ij번째에서 이제 가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사인 두 개를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도 프리퀀시가 점점 증가해가고 세로 방향으로도 프리퀀시가 점점 증가해가죠. 0부터 4파이까지요. 결국 최종적으로 곱하면은 4파이 곱하기 3.5니까 얼마야? 14파이까지 가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거를 촘촘하게 쪼개면은 이렇게 매끄럽게 생깁니다. 더 촘촘하게 쪼개면은 이렇게 생기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듬성듬성 쪼개면은 이렇게 깍두기가 돼버리죠.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총 이미지를 쪼개는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256, 128 이렇게 점점 절반으로 줄여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절반으로 줄여 나갑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퓨리의 변환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거 그냥 가져올게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변하는 거고 100단계로 쪼갤 거예요. 이제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각각 구해가지고 매그니튜드랑 페이즈 구하면 되고, 그 중에 매그니튜드만 볼 거예요. 매그니튜드만. 그래서 같이 그림을 그리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적화가 되지 않은 포문을 돌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퓨리의 변환이라는 거 병렬화하기 참 좋죠. 지금 주파수를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포문 돌 필요 없이 요런 거 패러럴하게 짜면 되겠죠. 훨씬 빠릅니다. 그게 이렇게 생깁니다. 아까 매그니튜드가 원래는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 프리퀀시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게 반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요런 무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이고, 그래서 실제로 가우시안 블러를 안 넣어놨네. 그거는 과제로 할까? 과제로 하면 참 좋겠다. 넣었던 것 같은데 안 넣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강의 자료에 실제로 넣었던 그림을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제가 과제를 내야 되는데 계속 과제 내는 거를 좀 까먹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중간고사 하기 전에 그래도 과제를 한두 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번 주에는 과제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클러스터링이랑 세그멘테이션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익숙한 주제가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